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김종재 의원이 질의한 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네. 답변에서 저는 여러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위원장님, 네. 탈북 청년 오부 2명 강제 북송할 때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리웠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할 때 이렇게 포승줄로 묶고 눈을 안대로 가리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 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직입적으로 위원장께 질의합니다. 이거 강제 북송이고 인권 침해 사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아까 질문 속에 포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짧게 이거 강제 북송이죠? 네네. 예,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께서 이러한 강제 북송을 보고서도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북송이 돼버려서 최소한의 면담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관여했던 국가기관들이 국가 안보랑 관련이 있는 민감한 것들이라고 해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착수는 했는데 진행하기가 어렵고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거대한 행정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PPT를 한번 좀 보십시오. 지난 시기 국가인권위는 중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접근도 할 수 없고 상대가 외국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 조사나 자료 요구 같은 건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인권위는 그때마다 성명을 발표해서 적어도 자기의 사명감에 맞는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는 온 대한민국이 떠들고 있는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침묵이 상식적이고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중국에 있어서 제중국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 대신에 언론 보도나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아마 짧게 맞죠. 저는 최소한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명의 항의 성명이 계속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지금 아무런 위원장 명의 항의 성명 같은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요. 제 질의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국가안보라는 이러한 이유로 행정 권력이 자료 제출을 거절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국가안보라는 이 두 이유를 저는 설명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시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바로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가 권력이 수많은 인권 침해를 하였고 이러한 인권 유린 시대를 끝장내자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이러한 인권 침해를 사건을 놓고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러한 거대한 행정 권력 앞에 지금 국가인권위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탈북 어부 북송 상고가 관련한 이 인권위의 행태, 지금까지 나온 이 입장을 보면 인권위 설립 취지, 권능, 임무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권위는 사법, 행정, 입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고 더 나아가서 국제인권조약과 협약들을 이행할 때 대한 유엔 결의에 따라서 설립된 준국제기구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관들의 이렇게 준국제기구 성격을 가지고 국제조약들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국가인권위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이 행정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입장은 유엔 결의와 유엔 인권 규약, A 규약, B 규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런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문에 관해서
그러니까 북송된 그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사건 절차에 관여했던 분들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나머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은 저도 똑같이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유사한 일이 있으면 좀 더 단호한 자세로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취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행정 권력 앞에서 멈춰서지 말고 네. 그건 권위주의 접근 시대나 내세우던 명분입니다. 부장님 왜 그런 이유를 드십니까? 아니 그 국가안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전혀 무가치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그것을 내세워서 전에 그것이 과도하게 그 범위를 넘어서 남용됐던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고 국가안보라고 하는 타이틀만 붙으면 무조건 잘못한 거다. 또 그거는 또 그 반대쪽으로 저는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입장 표명이라도 이건 조사하지도 않고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 아까 애로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그 사건은 그냥 조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추려서 통일부 장관에게 일정한 내용의 건의를 하고 의견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하고 그 부분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잘 다듬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지금 태영호 TV 구독자 수가 28만 명밖에 안 됩니다. 빨리 30만 명으로 올라설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단추 쭉 눌러주십시오.